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느 영화제에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봉준호 감독 또는 모든 제작진 배우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생충이란 영화는 가난한 한 가족이 잘 사는 부자 가족에게 기생해서 살아나가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기생충.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먹이 활동을 통해서 영양분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체에 달라붙어서 그 동물체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존재, 기생충. 저는 문재인 정권이 한국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문점에서 내려온 북한 병사의 내장에서 나왔던 기생충이 북한 체제의 비극이라면 저는 이 좌파 정권, 문재인 좌파 정권의 기생충이 한국 사회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문재인 정권이 기생충이냐? 제가 8가지로 분야를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우파 정권의 경제 실적에 기생하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밥솥 논쟁 잘 아시죠? 누가 최초로 밥솥을 만들었느냐, 어느 대통령이 밥솥을 여러 개로 키웠느냐, 어느 대통령이 그 밥솥을 가지고 밥을 잘 지었느냐, 어느 대통령은 밥솥 설거지만 했느냐, 어느 대통령은 밥솥을 깨버리느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정권의 밥솥을 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밥솥이 여러 군데 금이 갔습니다. 바로 직전에 우파 정권의 경제 실적.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노무현 대통령 정권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4.3%. 그때까지만 해도 중고도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0.5% 처지는 것. 마이너스 0.5%포인트. 이명박 정권은 2008년 끔찍한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경제성장률 3.2%, 세계 평균의 0.3% 플러스. 박근혜 정권은 2.9%여서 세계 평균보다 0.1% 처지는 것이었습니다만은 탄핵 사태가 없었더라면 3.0%를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OECD 국가 중에서 2008년 금융위기 그 이듬해 2009년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은 세계의 유일한 세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호주, 폴란드 그리고 한국. 얼마나 자랑스러운 기록입니까? 이 역대 우파 정권의 경제 실적을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왕창 다 까먹고 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0.3%. 투자, 고용, 제조, 각 분야에서의 이 끔찍한 추락. 2번, 국민 세금에 기생하는 정권이다. 올해, 지난해, 지지난해 또는 그 전해까지만 해도 세수 호황, 법인세가 좀 많이 거치고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고 해서 세수 호황으로 어떤 해는 10조를 넘고 어떤 해는 20조를 넘고 하는 세수 플러스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세수 호황의 시기도 이제는 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점점 추락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서 양도소득세 이런 것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수 호황이 끝나가는데 여전히 이 문재인 정권은 국민 세금에 기생해서 생존하려고 합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그저 세금 가지고 퍼주기. 잘못된 경제 사회 정책으로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구멍이 펑펑 뚫리는데
그것을 경제정책을 바꿔서 아주 공고하게 근본적으로 그 구멍을 막는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엉성한 세금이라고 하는 이 엉성한 시멘트로 미봉책으로 밀봉했다가 다시 구멍이 더 커지고 하는 완전히 이제는 댐이 무너질 우려에 봉착하고 있는 이 무대책의 세금 기생 정권. 3번 우물안 개구리 반일 감정. 시청자 여러분, 어제 트럼프는 일본의 그 나루이토 이 국왕의 취임 이후에 최초의 초청받은 국빈입니다. 국빈 방문을 통해서 하루에 11시간을 아베 총리와 함께 했습니다. 골프, 벌써 5번째입니다. 골프, 그리고 스모 경기 관람, 그리고 로바다 야끼에서의 저녁 식사. 11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친구도 이런 친구가 없습니다. 미일 관계는 한국의 위안부나 강제징용보다도 비극과 참상의 무게가 수십 배에 달하는 진주만 사건, 태평양 전쟁,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 나카사키 원폭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관계의 과거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원자폭탄급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 미일 인도 동맹이라고 하는 대중국 전선, 자 그리고 미일 경제 동맹, 엄청난 경제적인 협력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과거에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리고 완전히 철근 콘크리트 동맹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재인 좌파 대통령의 우물안 개구리 반일 정책 때문에 일본에서 벌써 한국 기업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관 절차가 늦어지고 또 이상한 규제가 발생하고 매출이 줄고 일본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아주 미묘한 일종의 거부 움직임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그저께 소개해드린 대로 오죽하면 제1교포들이 반문재인 단체를 결성하겠습니까? 이 어설픈 위안부 또는 3.1운동 또는 강제징용 이런 이 과거팔이 이 문재인 우물안 개구리 대통령의 과거팔이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신음하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에 기생하는 기생 정권. 4번 세상 모르는 친북 세력. 많은 이 젊은이들이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극단적인 좌파 친북 세력, 전교조 교육을 받고 이해찬 세대로 인해서 제대로 세상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특히 30대, 40대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이 엉성한 친북 세력에 기대어서 그저 자기가 남북 평화쇼를 좀 하면 추락하던 지지율이 약간 오르니까 그거 한 2, 3%포인트 이거에 기대해서 또는 어설픈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골수 좌파 이념가도 아니고 얼치기 좌파 운동권 그저 감성파리 운동권 출신으로서 엉성한 친북 정책에 기대는 기생 정권. 6번 뒷골목 특정 지역 유권자와 뒷골목 운동권의 리론. 캠코더 이권 공유제.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는 엄청나게 외연을 확장했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그때 자유한국당의 엄청난 실수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선거 직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이 회담 이런 걸로 인해서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우파 세력이 폭망하고 외연을 경상도 쪽으로 왕창 넓혔던 문재인 좌파 정권이 실정을 거듭하면서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완전히 경상도 땅을 다시 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으로 다 돌아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번에 4.3 내년 4월 총선 때는 좌파 연합을 통해서 최소한 150석 과반수, 많으면 180석,
더 나아가서는 이 백성 뭐 이런 엉뚱한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임종석을 종로에 내리꽂고 종로에 임종석이가 이사 가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여의치 않으면 임종석 대신에 이낙연 총리를 종로에 꽂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권의 차기 주자 거론되는 6, 7명 중에서 대표적인 호남 인맥 이낙연과 임종석 이 두 사람을 쌍두마차로 해서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선거 전략을 구사할지 모릅니다. 이 뒷골목 운동권 의리론과 캠코더 이권 공유제. 자, 이것은 완전히 서로 상호 기생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는 청와대 참모들 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니면 지난 정권의 캠코더 출신 문재인 캠프 출신 이 코드 맞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출신들 인사들을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로 마구 자리를 주고 그리고 김의겸이나 김기식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대통령은 허물이나 하자가 있어도 감싸고 하는 이 뒷골목의 좌파 운동권 일종의 조폭 의리론 이런 걸로 똥통 묻혀서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나눠줍니다. 상호 기생. 마지막으로 문벼천과 물개박수 언론에 기생하는 문재인 좌파 정권. 만약에 문벼천과 물개박수 언론, 좌파 언론 노조 언론, 노용 언론이 없었더라면 문재인 대통령 정권은 1년 안에 무너졌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실상을 이 문벼천과 언론이 아니라 공정 언론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줬더라면 아마도 과물은 횃불 집회로 뒤덮였을 겁니다. 그리고 집회 세력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세력들이 청와대로 쳐들어갔을지 모릅니다. 8개의 기생하는 기생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동물체의 영양분이 완전히 소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